갑자기 들어오는 마이크, 뭐 카메라 이런 거 겁내지 않습니다. 갑자기 말을 하게 됐을 때 뭐 이런 거를 두려워하진 않아요. 이게 옛날에 참 저쪽 진영은 말 잘해 라는 거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현대사회를 이 연구 결과 같은 경우에 우리의 현대사회를 소비 자본주의 사회다 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연구를 한 거니까요. 가장 그 세대를 구분짓는 특징 중에 하나로 스펜딩 스타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소비 스타일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보면 재밌습니다. 베테랑 세대는 세이브 앤드 페이 캐시, 그러니까 저금하고 현금으로 써라. 그 다음에 베이비 부머는 buy now, pay later. 지금 사고, 필요하면 사고, 대금은 천천히 갚아라. 할부 인생이죠. 그 다음에 이제 X세대 같은 경우에는 커티우스, 컨저베이티브. 그러니까 소비 스타일이라기보다 소비를 좀 예의 바르고 사력 있게 해라. 참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저도 X세대지만. 그런데 이 밀레니엄 세대는요, 소비 스타일이 뭐냐? 스펜드. 킥, 스펜드. 써라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이제 가로치고 뭐냐? Your parent money. 그러니까 네 돈은 없으니까, 넌 돈이 없으니까, 너보다 돈 많고 저금도 많이 한 앞세대. 그럼 뭐겠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나 X세대의 돈을 마구 쓰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솔직히 얘기했으니까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밀레니엄 세대야말로 소비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정확한 전형적인 인물상을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비즈니스를 해갖고 성과를 내려고 하고, 또 그게 안 되더라도 일단 뭐예요? 자기를 에워싼 주변 환경이 부가 있다고, 그러니까 왜 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막 쓰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가 팍팍 돌아가지 않습니까? 뭐 이거를 또 다른 젊은 친구들 보고서 저분은 어차피 앞세대니까 요즘 말로 속칭 꼰대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연구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킹 표지는 뭐냐 그러면 이 세대는 폴리에스터, 요거는 제가 뭐 이렇게 구절구절 말씀드리긴 싫고 가장 특징적인 게 페이저입니다. 페이저가 뭐냐 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 핸드폰 기기 같은 통신기기를 말해요. 근데 이거를 전부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또는 길에서 항상 몸 가까이, 그러니까 부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에다 걸든 손에 쥐고 있든 뭐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전 세대하고 뭐가 다르냐? 그 전 세대는 우리나라는 좀 이제 많이 이게 심해졌지만 그 전 세대는 대부분 통신기기나 이런 걸 써도 대부분 옷자락에 넣거나 가방에 넣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몸에 그런데 소지를 하기는 하는데 몸에 그냥 딱 밀착시킨 형태로 소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저라는 그 특징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페이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거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삐삐 뭐 하여간 삐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시죠? 삐삐 우리 속칭으로는 삐삐 그거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페이저라고 하고 또 하나의 경향이 레트로입니다. 근데 이 레트로는 이 복고긴 복고인데 그 유행이나 이런 상태에서 완전히 그 돌아오는 그런 복고풍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옛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도 거리감이 없다, 거리낌이 없다 이런 뜻에서 이제 레트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대 모티베이트 그러면 언제 이제 자기가 소위 얘기해서 어떤 의미가 형성되느냐, 동기화되는 의미는 뭐냐, 메시지는 뭐냐.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겁니다. You can be a hero here.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You can be a hero here. 이거 너무 쉬운 문장이죠. 너는 할 수 있다예요. 뭐가? 영웅이 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죠. 언제? 여기서.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네가 무엇인가를 하기만 하면 너는 뭐가 돼요? 영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다시피 뭐 요즘 이제 밀레니엄 요즘 20년쯤 지났는데요. 제가 오늘 이거를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이
한국 사회가 다 그렇지만 이게 이 세대의 특징은 갑자기 들어오는 마이크, 뭐 카메라 이런 거 겁내지 않습니다. 갑자기 말을 하게 됐을 때 뭐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옛날에 참 저쪽 진영은 말 잘해 라는 거가 교육을 시켰어야 됐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회주의 국가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죠. 완전 공산주의 국가 보면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말을 잘했는데 이제 그런 그 국가적인 교육 없이도 이제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 내가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바로 뭐가 될 수 있다? 영웅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제 그런 그 나름의 요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컨피던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자존감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실제로 필요한 건 좋게 얘기하면 지혜이지 능력이 아니다. 라고 이제 믿는 거예요. 또는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그 상부 구조라고 그러죠. 사회에서 그렇게 이 친구들한테 그렇다라고 주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비판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점점 우리 이제 현재 한국 사회와 다가오는 그 괴리가 없어요. 간격이 없이 한국 사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느냐, 아니 그 세대 인원들이 그렇게 느끼느냐, 아니면 다른 쪽에서 그 세대에게 이렇게 주입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왜 제가 더 이상 뒤로 안 나가냐면, 요거는 요 파일럿이 끝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파일럿의 큰 틀을 가지고 제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다시 이제 다른 거, 예를 들어 이제 아이콘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을 이제 잡아서, 주로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경제 쪽 말고 사회문화 쪽으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세대의 신화였거나 또는 팩트인 것은 무엇이냐? 이제 신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Today's kids are getting a great education. 쉬운 말이죠. 오늘날의 아이들, 그러니까 그 밀레니엄 세대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교육받은 세대입니다. 실제로. 학제가 잘 돼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 세대에서는요, 대학생이 흔해 빠졌죠. 뭐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아동 진학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문맹률만 낮은 게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취업하는 그 취학이죠. 취업이 아니라 이 취학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세계 지구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 하여간 그러니까 스마트죠. 길거리에서도 배우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가정에서 엄청난 이제 그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건 당연히 무엇 때문이겠어요?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컴퓨터 자체는 X세대가 굉장히 자기네 세대의 특징적 산물로 받아들였지만, 실제 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보나 이런 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는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X세대 이전에. 그렇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이전, 그러면 이거 간단히 말씀드려갖고 이 현재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배운 세대예요. 누구보다 못합니까? 누구보다 못하겠어요. 당연히 그 다음 세대가 못해요. 그러니까 2000년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2010년 사이에 태어난 친구들보다는 이 밀레니엄 세대가 당연히 배움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뭐냐? Not all of them.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됐냐면, 불행하게도 사실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already debugging in today's third grade classroom. 즉, 이 얘기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미국 사회에서 금수저, 흑수저가 이때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 우리하고 학제가 달라갖고 뭐 12학년까지 있고 뭐 이런데요. 12학년이 아니라 맞나? 12학년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미 3학년 정도.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정도에 얘네는 이제 연속성이 있지만 그때 이미 뭐가 갈라지냐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져? 성공해서 엘리트가 돼서 똑똑하게 될 놈, 그렇지 못한 놈, 이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시험을 봐서 갈라놓는 게 아니고 이미 교실 학급 안에서 이미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의해서 갈라지겠어요? 개인의 능력? 글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개인 능력이 뭐 얼마나 드러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미 부모들이 어떤, 그러니까 그라운드예요. 백그라운드가 어떤 아이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부모의 학력이 어떻고, 부모의 재산 상태가 어떻고, 현재 하는 일이 뭐고, 이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 이 친구들의 사회적으로 이 친구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미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레니엄 세대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자존감도 높고, 굉장히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 비즈니스 마인드도 좋고, 소비 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소비도 많이 하고 해서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속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이미 우리 한국 사회를 좌절시켰던 것처럼 금수저, 수저가 구분이 벌써 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분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 지어지기 시작한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건 굉장히 받아들이기 따라서는 이 밀레니엄 세대가 굉장히 힘든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뭐 말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 중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뭐 민주화 이런 것도 안 했잖아요. 그거는 이전 세대들이 이 시점을 바라볼 때 낭만적으로 아니 뭔가 성취감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한국 사회에서는요 1997년에 IMF가 가장 특징적입니다. 그럼 이 세대한테는 가장 특징적인 사건이 뭐냐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는 IMF예요. 갑자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려면 우리 아버지 굉장히 괜찮은 회사에 그래도 중견 간부였는데 갑자기 쭉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하고 뭐하고 하더니 내가 뭐가 돼요? 내 삶이. 갑자기 우리 집 중산층인 줄 알았어. 나 중산층으로 살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가 중산층이 아니야. 너무 알바에 시달리고 돈에 쏟달리고 막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너무 불안하죠. 아니 불행하다고 느껴지죠. 그래서 바로 이런 세대가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밀레니엄 세대는 요 다음에 등장하는 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연구 자료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파일럿을 일단 마치고 그 다음으로 가겠는데, 그 다음은 디지털 1세대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럼 이 디지털 1세대는 확실하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구분할 줄 아는 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 밀레니엄 세대는 확실하게 그걸 구분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X세대보다도 더 밀레니엄 세대가 소위 얘기해서 뭐라 그럽니까? 인터빈, 찐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끼어있다, 찐.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성을 많이 보여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세대가 바로 밀레니엄 세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조금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데도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자, 이상으로 그 세대 구분에 대한 네 세대, 베테랑, 베이비부머, X세대,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에는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파일럿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될 거로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